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최근에요, 니트족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트족 많이 들어보셨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그러니까 구직을 좀 포기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니트족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30에서 50대까지 젊은 니트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졸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아예 좀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지금 많은 건데요. 이렇게 대학 졸업생들의 어떤 실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너무 또 눈이 높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을 저희도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좀 큰 수익을 쫓아서 좀 급등주 매매하시다가 크게 손실 보신 분들, 그리고 깊이 좀 공부 안 하고 추천 종목 덥석 샀다가 또 손실 많이 보신 분들 만나게 되는데요. 역시 좀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어떤 공부와 또 끈기 있는 태도가 상당히 또 주식시장에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낭패 보고 또 실망해서 주식시장 떠났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VVIP 함께 하시면서 시장 공부 같이 하시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도 저희한테 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구신차전과 금일 카운슬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니트족 얘기했는데 사장님은 취업 금방 하셨어요. 워낙에 또 금융권 취업 어렵잖아요. 네. 저는 좀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4학년 때 그냥 취업을 해서. 와, 졸업하기 전에요? 네, 네. 그래서 2학기 때는 학교를 안 갔죠. 졸업식도 안 갔습니다. 아, 엘리트시네요, 역시. 아니, 그냥 운이 좀 좋았고요. 네. 진짜 취업에 또 운이 중요한 것 같은데 워낙에 또 많이 실패하다 보면은 이렇게 단념하게 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분들 중에서도 이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뭐 만나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한 30에서 50대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처럼 이제 증권사,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딜을 하진 않죠. 개인적으로 이제 그들만의 또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일단 전업 투자를 하는 제가 아는 지인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는 좀 하고 있고요. 네. 저도 나중에 노후에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런 전문가분들 정말 노후는 또 보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식만 해가지고 노후를 좀 설계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요즘에는 뭐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일찍 뭐 좀 실직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좀 취업이 안 되신 분들도 주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또 이렇게 좀 부를 끌어나가는 분들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좀 그런 분이 연결된 적이 있는데요.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꾸준한 관심과 또 많은 또 점점 주식에 대해서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좀 하고 있다는 점이 또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는 초반에는 좀 약했지만 그래도 후반으로 가면서 좀 많이 살아났고요.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 특히 바이오 제약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아마 이런 종목들 포트에 좀 담고 계셨던 분들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어제 오늘은 약간은 조금 마음을 한숨 돌리고 가는 좀 하루가 이번 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포트 또 상담 받아보시 오늘 주인공 연결해볼까요? 성자님 안녕하세요. 네, 성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에 좀 매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좀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뭐 만족하는 것도 있고 또 떨어지는 거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네. 좀 섞여 있네요, 종목들이. 네, 괜찮은 것도 있고 있어요. 조금 섞이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반응을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컨디션이. 네.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주식은요? 주식 시작한 지요? 네.
한 5, 6년 됐고요. 5, 6년 정도 되셨고 목소리 네. 들어보니까 약간 젊으신 것 같아서 직장 다니면서 하세요? 아니면 주식만 좀 하고 계세요? 저는 가정주부고요. 아, 주부시군요. 네. 재테크로 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네, 재테크로 하는데 네. 한 3년 전쯤에 크게 좀 손실을 봐서 아, 잠깐 또 쓰라린 상처가 멈췄었고요. 있으시고요. 네. 예. 그러다가 또 다시 시작을 했고요. 한번 그렇게 좀 고생을 하시면은 더 공부 많이 하시고 아마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좀 그때 이후로 네. 종목 선택하는데 좀 네.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만만한 게 아닙니다. 주식이. 네.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하셔가지고 종목들 좀 어떻게 골라내시고 좀 투자 스타일은 좀 어떠실까요? 일단은 종목을 보게 되면 네. 신문이나 이런 데서 좀 보고 관심 있게 좀 눈여겨봤다가 네. 뭐 실적이라든가 뭐 부채 비율 같은 거 조금 꼼꼼히 따져보고 네. 예, 그리고 조금은 저기 대기업 쪽으로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조금 큰 예, 주식들 많이 하시는군요. 네. HTS 보면서 뭐 기술 분석도 하고 좀 그러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해서요. 아, 네. 예, 예, 그러진 않고 요즘은 토마토 TV에서 좀 많이 공부하시고요. 네. 네.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매매하실 때는 뭐 종목 한번 들어가시면은 목표가는 딱 잡아 놓고 좀 지키면서 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흐름 보면서 좀 따라가는 편이세요? 좀 목표가 잡고 하세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네.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되는지 자체가 약간 좀 아리송하게 네. 느껴지시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LS 산정 같은 거는 네. 지금 되게 많이 저평가됐다고 해야 되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예전처럼 많이 올라갈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될지 이런 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또. 네, 보통 종목 투자하시면은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좀 짧게 빠르게 매매 좀 돌리는 편이세요? 좀 큰 주식들은 오래 갖고 가는 편이고요. 네. 예, 좀 자신 없는 종목들은 단타를 치는 편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목표가 잡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네. 어떤 내가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좀 달라지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차트 분석도 조금 어렵다고 하시니까 싸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싼 건지, 그렇죠? 그런 것도 보려면 또 차트를 좀 열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뭐 어떤 주식이 뭐 싸다 비싸다라는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제 지점에 있으면서도 이제 백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싼데 누구는 또 싸다고 하고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싼데 누구는 또 관심이 없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놓고 이 주식이 싸냐, 뭐 비싸냐 이제 가격적인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적정 매도가,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 시장에서 논란이 될 텐데 각자 이제 매겨지는 이제 가치가 다 틀립니다. 근데 일단 뭐 제 입장에서 뭐 제가 이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밸류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장성을 플러스를 해줄 수가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밸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PE, 뭐 PER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최근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밸류 지표들도 많이 나오지만 가장 뭐 대표적인 가장 쉬운 지표로 보자면 수익 대비 이제 시가총액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PE 기준 한 10배 기준으로 보시면 가장 적정하거든요. 대부분의 업체들은 그래서 10배 기준 보시고 보통 이제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저피를 받는 종목들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피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고피를 받는 종목들, 바이오 업체들이라든지 게임 업체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보면 항상 뭐 PER 기준으로 20배, 30배까지 받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한 현상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업종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다 보니까 P를 더 많이 매겨주는 소위 말해서 멀티플을 많이 매겨준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입을 한 종목이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밸류 P 10배의 성장성 멀티플을 곱하기 2를 해줄 수 있는지 3을 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감안을 합니다. 내지는 혹시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산업이 구조적으로 산업의 경기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10배에서 오히려 나누기 이 정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P 5배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종목이나 업종마다 다 적정 가치를 매기는 기준은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실제 이제 손님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0% 20% 수익이 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했죠. 적정 가치라고 여기고. 근데 40% 50%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원망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주가라는 게 하락을 할 때도 그렇고 상승할 때도 그렇고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정확한 고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고점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가를 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말씀드린 뭐 밸류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수급적인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목표가를 산정을 하시면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는 그러한 매매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목표가 좀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는 좀 고민에 어떻게 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좀 된 것 같아요. 네, 아마 종목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대처하는 방법 좀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종목들 어떤 거 들고 있는지 저희한테 좀 공개해 주실까요? LS 산전 47,800원에 25포인트 갖고 있고요. 네. 셀트리온이 77,200원에 30포인트 갖고 있고요. 네. 한국타이어가 39,600원에 10%. 그리고 쇼박스가 8,250원에 10포인트 갖고 있어요. 현금도 좀 어느 정도 챙겨두고 네. 계시고요. 네. 가장 오래되신 종목 어떤 종목이세요, 선생님? 지금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눈여겨본 시점이 5만 원대였거든요. 아, 그래서 네. 5만 원 아래 됐을 때 제가 계속 추가 매수를 싸다 생각해서 네, 생각하고 했었는데 네. 지금 뭐 계속 못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건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고점 44,000원에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타이밍 때문에 좀 아쉬워하신 네. 종목이고, 뭐 셀트리온 쇼박스도 코스닥에서 상당히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군들 해서 좀 안정적으로 매매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종목들 네. 궁금한 거 위주로 해서 한번 좀 차장님께 여쭤보세요, 승자님. 네. 네. 지금 네.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매도가를 잡아야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하신가 잘 봐요. 모르겠어요. 네. 네. 지금 시청자님 그 LS 산전 있잖아요. 네. 이 종목이 4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네. 혹시 왜 하락을 했는지 이유는 좀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LS 산전 같은 경우 사실은 그 LS 그룹이잖아요. 예. LS 산전 실적 때문에 빠진 건 아니에요. 물론 실적이 1,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었고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네. 본격적으로 하락을 한 거는 사실은 실적 때문에 하락을 한 건 아니고 그 LS라는 종목을 보시면 같은 시점부터 이제 같은 하락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LS 그룹에 좀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시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요. LS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을 이것저것 너무 많이 벌려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LS 그룹 차원에서 매각을 하려는, 기존에 이제 사업을 너무 벌려놓다 보니까 매각하려는 뭐 사업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부분을 상쇄할 만큼 실적이 잘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오히려 1, 4분기는 어닝 쇼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2, 4분기는 물론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반기 넷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상반기 실적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LS 산전은 LS하고 같이 그러한 그룹사의 문제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S 산전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뭐 앞서도 뭐 주가가 싸냐 비싸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싼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적정가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왜 적정가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이제 하반기 실적 곧 이제 뭐 3, 4분기 실적도 나오겠지만 시장의 예상치 가이던스대로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준다면 상반기하고 내수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주가 자체가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싸다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다만 비싸지도 않아요. 그냥 적정가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주가가 하락을 했던 요인, 그러한 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아직 뭐 그런 요인들이 이제 해소가 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L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한 달 동안 주가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오히려. LS 산전도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LS의 좀 움직임을 참고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둘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많이 목표가를 두진 않겠고 일단 한 5만 원 선에서는 저는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일단 기술적인 부분도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4월 달부터 주가 하락을 했고요. 그때부터 주가 하락을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발생을 한 하락 추세선 상단을 극복을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극복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주고 극복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 최상단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한 5만 원 선이기 때문에 한 4만 9천 원에서 5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 선 부근에서 저 같으면 일단 한번 이익 실현을 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저점을 잡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바텀업에 대한 기대를 지속적으로 좀 갖고 계시다면 4만 5천 원 언더에서만 담아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만 5천 원을 가격적으로 하회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바텀업에 대한 기대를 갖고 매수를 하셔도 좋겠지만 일단 현재 물량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5만 원 부근 매도를 하시고 4만 5천 원 언더에서 재매수 여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가능한 전략이 아닐까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이제 비중이 많은 셀트리온인데요. 네. 예, 일단 셀트리온은 좀 홀딩을 연말까지는 좀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동종목에 대해서 제가 홀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뭐냐면 일단 트렌드적인 측면인데요. 일단 사실 제약업종이 시장의 7월달 조정과 맞물리면서 제약업종 대표적인 게 뭐 한미약품이지만 한미약품을 위시한 제약업종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까지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사실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없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다른 제약이나 이제 바이오 업종 대비해서는 주가 하락폭이 사실은 좀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후에 제약업이나 이제 바이오 업종이 다시 모멘텀을 받고 주가 상승 트렌드를 탔을 때는 오히려 셀트리온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지 라인을 꾸준하게 형성을 해주면서 움직이는 와중에 지금 램시마에 대한 미국 FDA 승인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10월 달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늦어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램시마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이제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70여 개국의 이제 승인이 이미 나 있지만 미국 시장이 가장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국 시장 FDA에서 승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동안 셀트리온 주가의 항상 문제점, 재고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떨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동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과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현재 시점은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73,900원 정도고요. 지금 매수가가 77,000원 부근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현재가 부근에서는 일단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얼마까지 홀딩을 하느냐? 일단 만약에 85,000원 부근에서는 물량을 좀 줄이시는 전략은 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5,000원 부근에서는 물량을 좀 줄이고 이익 실현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것 같고요. 그 FDA 승인에 대한 그 부분이 실제 시장에 뉴스화 됐을 때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업종의 전체적인 턴어라운딩 그러한 움직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가는 일단 1차 85,000원, 2차 목표가는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고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85,000원 부분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진행 사항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로 좀 정리를 하겠고요. 네. 지금 그 다음 종목이 한국 타이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지금 일단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약간 수익을 보고 계시죠. 지금 42,100원 정도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일단 사실 전체적으로 뭐 완성차 업체나 자동차 관련된 뭐 부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안 좋았다가 최근에는 물론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 7월 달부터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하반기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자체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바텀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최근 한두 달 동안 동업종에 영향을 끼치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는 여진이 있는데, 사실 뭐 아까 44,000원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제 의견도 동일합니다. 43,000원에서 4,000원 부근 매도 의견을 일단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접근을 하자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일단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기조적으로 만약에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이 환율이 상승을 했던 부분 하반기 실적에 반영이 되겠지만, 최근에 다시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하반기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요인들, 내지는 뭐 고무 가격이라든지 중국 경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이 부분은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확인된 사항으로만 좀 대응을 하자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3,000원에서 44,000원 부근 이익 실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일 좀 음봉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금일 음봉의 한 절반 정도 이상 회복을 해주는 양봉이 발생을 하면 일단 이익 실현을 하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제 쇼박스인데요. 네.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좀 홀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7,450원 정도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뭐 상반기에 굉장히 이제 화두에 있었던 종목이죠.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얘기들.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영화 제작사라든지 배급사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그런 모멘텀, 추가적인 멀티플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없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쇼박스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얘기가 나왔고요.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실은 영화 배급사, 뭐 동사가 이제 영화 배급사죠. 동사 같은 영화 배급사에 사실은 멀티플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쇼박스는 사실 중장기적인 대응이 좀 가능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다만 상반기 때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주가 상승이 워낙 단기적으로 가파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 성격성의 움직임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신고가 이상을 한번 내년 상반기까지 노려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가 부분에서는 일단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쇼박스는 3분기 실적은 분기 실적 중에서는 가장 지금 잘 나올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거든요. 일단 뭐 암살이라든지 사도라든지 이러한 국내 기본적인 라인업 자체가 흥행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대로 일단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홀딩을 하자, 결론적으로 홀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자 LS산정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에 매도, 한국타이어는 조금 진단이 그랬죠. 좀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 만약 정리한다면 이 두 종목 가운데서 조금 더 비중 싣고 싶으신 종목 혹시 있으세요? 아니 좀 네. 기간 동안 좀 마음고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정리를 하게 되면 네. 저는 시즌으로 또 생각하고 계신 매수를 종목이 해볼까, 있으시고요. 예, 생각하는데 네. 그 종목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시간이 되나요? 조금 짧게 더 봐드릴까요? CJN을 매도하면 CJN 이요? 사고 싶다.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진짜 CJN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돌발적으로 PC가 멈춰가지고 제 CJN 차트가 지금 안 보입니다. 근데 일단 CJN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CJN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분자 진단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성장이 사실 내년 상반기부터 좀 기대가 되거든요. 사실 예전부터 그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들이 시즌 같은 경우는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됐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온전하게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제약주, 바이오주 열풍이 불면서 사실 시즌이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었는데 또 반대 현상으로 제약 바이오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시젠도 그렇고요. 지금 사실 굉장히 유망 전도한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기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젠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동사의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 게 아니고요. 전형적인 업종에 대한 그러한 조정 양상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시게 된다면 시장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나 뭐 이러한 섹터 자체가 언제쯤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일단 노령화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중장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워낙 이제 과열이 됐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진정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일단 개인적으로는 연말이나 연초 정도로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바이오 업체들이 다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 시점 돼서는 시젠 같은 경우도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점 라인, 눌림목 라인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장기 대응 관점으로 담아가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차트 안 되시죠? 시즌이 여름에 꺾이기 전에,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흐름이 한번 꺾이기 전에 7만 원 초반대에서 신고가 났고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거든요. 오늘 보니까 4만 원도 좀 깨진 상태인데 지금 들어가도 좀 무리 없을 것 같긴 하네요. 4만 원도 좀 이탈이 된 상태라서. 네. 일단은 가격적으로 많이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는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사실 시간도 좀 됐잖아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하락이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단기에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들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트렌드를 받을 때는 그때 이제 세게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중기적으로 최소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신다면 가격적으로는 담아가셔도 무방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말이나 연초 정도 바이오 다시 한번 시세 줄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시장 고민하고 계셨는데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높게 좀 평가해 주셨거든요, 시청자님. 네,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가격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좀 잘 잡아서 수익 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도와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이어갔고요. 게시판에 계신 분들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 계세요. 영웅선님 증권통으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인색 이모장님 그리고 트런님 빨강 아이님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종목들 조금 더 많이 올려주세요. 궁금하신 종목들 증권통이나 게시판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궁금하시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또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